자, 우리 저기압이다라고 하는 부터 갑시다. 저기압. 저기압에는 온대 저기압도 있고 열대 저기압도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 자, 일단 생긴 게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시을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전선이 나타납니다. 뾰족뾰족한 한랭 전선이 뒤쪽에 있고 동글동글한 온난 전선이 앞에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랭 전선이 뒤에 온난 전선이 앞에.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기압 분포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생겨 있으면은 얘를 우리는 온대 저기압이다 라고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전선이 없이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없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기압 배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대 저기압 이렇게 생긴 걸로 구별할 수 있어. 자, 그럼 일단은 열대 저기압이 우리는 성장한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태풍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열대 저기압이 탄생해서 성장해서 태풍이 된다는 건데 얘가 일단은 만들어지는 위치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치?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위치. 일단은 아주 큰 구름이기 때문에 수온이 얼마 이상 되느냐 그러면 수온이 27도씨 이상의 바다. 그치? 이걸 우리는 보통 열대 해상이다 라고 해주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위도가 5도에서부터 25도 사이라고 해주면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0도에서 5도는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우리가 태풍이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그치? 반시계 방향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용돌이라고 하는 반시계 방향에 힘이 작용하려 그러면은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다 라고 하는 힘이 필요해. 전향력. 이 전향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힘을 우리는 전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전향력의 크기는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mv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해가지고 뭐 요 식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세타라고 하는 값이 이게 위도라고 하는 값이야. 위도. 그래서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세타가 0이 돼버리면 사인 0도는 0이고 그래서 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향력도 작아져가지고 소용돌이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 적도 부근에서는 수온은 제일 따뜻하겠지. 그치? 수온은 적도 부근이 제일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5도 사이에는 뭐가 없단 말이니?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위도가 5도에서부터 25도 사이에 수온이 27도씨인 열대상에서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하는 태풍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아주 키가 큰 구름입니다. 그치? 요렇게 큰 구름, 이렇게 키가 높은 구름을 우리는 정나눈 저군형 구름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기류가 있어야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승기류. 자, 일단은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닷물이 뭐 하겠니? 따뜻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 그러면은 해수가 증발을 합니다. 해수는 바닷물이 뭘로? 수증기로 뭘 하냐 그러면은 증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 생긴 수증기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올라가게 된다.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수증기들이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알겠지? 수증기가 온도가 차가워지면은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바뀌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방울은 구름방울로 바뀌게 되는 거야.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물방울이잖아. 그지? 그래서 구름방울이 물방울이다. 그래서 수증기가 다시 구름방울로 바뀌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응결이다 라고 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증발의 반대인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따뜻한 바닷물일수록 증발을 많이 해서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이 수증기가 저기압에 의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다시 구름방울로 바뀌는 응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응결을 하면서 동시에 얘는 뭘 갖고 있다고? 반시계 방향에 소용돌이를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상승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열대저기압이란 말은 상승 기류가 강한 아주 큰 구름이면서 동시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수증기는 에너지가 많겠다, 그치? 수증기는 에너지가 많은데 구름방울, 물방울은 에너지가 적겠다, 그치? 그래서 수증기가 구름방울로 바뀌는 응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노? 수증기의 고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구름방울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때 응결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니? 수문열이 방출됩니다. 수문열이 방출됩니다. 이 수문열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 그러면은 응결 잠열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기 잠자는 잠수함할 때 잠자다라고 해주면 돼.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수문열이랑 잠열이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수증기가 구름방울로 응결되는 과정 중에서 방출되는 응결 잠열이 다시 어떻게 되겠니? 바다를 어떻게 되겠노? 뜨겁게 더 가열시키겠다, 그지? 그러면은 바다가 가열되니까 증발이 아까보다 되겠니? 증발이 아까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지? 증발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구름 방울로의 응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수문열 방출도 더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노? 더 많이 가열돼 가지고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양의 피드백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원인이 플러스 돼서 결과까지 계속 플러스 되는 거, 이렇게 양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열대저기압은 계속 뭐 한단 말이니? 계속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 그지? 여기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응결 과정에서 나오는 수문열, 즉 응결잡열을 뭐라 해주면 되겠니?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우리는 응결잡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대저기압은 에너지, 응결잡열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에너지에서 계속 성장한다는 말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역할을 한번 봅시다, 그치?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발생은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은, 여기 5도에서부터 25도 사이로 걔가 발생을 해. 알겠지? 근데 얘의 역할은, 우리 지구는 저위도는 에너지가 세겠니? 덥지?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입니다, 그치?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 극지방은 어떻게 되겠니?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위도별 어떻단 말이니?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위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될 거야. 많이 있는 애가 적은 애한테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지구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대기 대순환과 우리는 해류애라고 하는 요 바닷물의 영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지?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태풍도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져가는 걸 해주면 돼. 그래서 거대한 태풍이 잘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저위도의 에너지가 과잉 값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 과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큰 대규모의 열대저기압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올해 유난히 더웠어. 그럼 태풍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태풍은 목적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위로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자 아래쪽에서는 무슨 바람이 부냐 그러면은 북동무역풍이다 라고 하는 게 북반구에 불 거야.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북동무역풍이 부니까 얘는 어떻게 가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북동풍이 부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북동풍이 부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서 갑니다. 알겠지? 저거를 우리는 북서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북서진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북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바뀌는데 여기를 우리는 전향점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편서풍이다 라고 하는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태풍이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궤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치? 요거는 우리가 북동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북동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는 북서진을 하다가 어디 부근 위도 30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걸로 바뀐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진행 경로는 북서진에서 북동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은 올라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한단 말이니? 성장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태풍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자 얘네들이 통과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우리 위도 30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뭐 한다 했었니? 북 무슨 진이니? 북 30도 이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북동진한다 해주면 되겠다. 그치? 처음에 북서진하다가 30도 부근에서는 북동진으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은 태풍이 이렇게 옵니다. 자 태풍은 반시계 방향, 북방 유조는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반시계, 그 다음에 반시계, 그 다음에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엔 어디냐? 그럼 여기 있다. A라는 애는 여기 있고 B라는 애는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풍 진행 방향의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 얘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왼쪽 반원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내가 어느 쪽 앞에 있냐 그러면은 진행 방향의 왼쪽 반원 앞에 있는 A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무슨 바람이 불겠니? 연두색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 불겠니? 빨간색 바람이 불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불겠니? 파란색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연두색,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풍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치? 어떻게 풍향이 달라지냐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달라진다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가 불겠니?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처음에는 연두색 방향이 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빨간색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파란색 바람이 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지? 이해되겠니? 근데 우리가 요 북서진하는 쪽에서는 무슨 바람이 분다 했었니? 뒤에서 편서풍이 붑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 방향의 왼쪽은 여기 있는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부는 바람이 여기서 상쇄되고, 바람 두 개가 꽉 맞는 상쇄되고, 오히려 오른쪽 반원 뒤에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주면은 저기 있는 반원의 회전은 더 가속 반원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여기를 위험 반원, 네, 풍속이 더 세고 빨라지니까, 알겠지? 반대편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안전 반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B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위험 반원을 통과하게 될 거고, A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태풍이 통과하면서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안전 반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태풍의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치? 태풍의 단면. 이렇게 태풍의 단면을 봤을 때, 자, 우리 어디가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여기 가운데 부분 우리는 태풍의 중심이다라고 합시다,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태풍의 중심. 이되겠니? 자, 태풍의 중심인데, 자, 태풍 안에서는 전부 다 무슨 기류? 상승기류 공수한다, 그치? 어디든 상승기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딘가에는 그 강한 상승기류의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강기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치? 하강기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승기류 때는 구름이 만들어지겠지만 하강기류에서는 구름이 소멸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운데 구름이 뿅 뚫린 것처럼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태풍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거 되겠니? 그래서 전부 다 상승기류인데 어디? 가운데만 하강기류에 의해서 태풍의 눈이라는 게 생긴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은 우리 풍속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당연히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세겠노? 세지겠지, 그치? 그래서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어디? 태풍의 눈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거의 멈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요거 되겠니? 그래서 태풍의 중심부로 갈수록 태풍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너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강기류에 의해서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풍속, 맞지? 가운데로 갈수록 풍속이 빨라진대. 그 다음에 기압값 한번 해보자. 얘는 열대 저기압, 기압비 자체가 저기압이야. 그럼 가운데로 갈수록 당연히 뭐는 받아들일 수 있겠노? 기압이 세지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저기압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기압을 우리가 적혀줍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V자 모양이 기압이고 꺾어놓은 W자 이렇게 눌러놓은 게 풍속, 태풍의 풍속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태풍이 성장해서 쭉 가다가 언제 소멸하냐 그러면은 태풍이 어디를 들어가냐 그러면 태풍이 소멸되는 거는 육지로 접근하면서 소멸합니다. 육지로 접근하게 되면 뭘 공급받지 못하지?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를 해야 되는데 지형적인 요인들 때문에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보니까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